암의 가장 호발 연령이 60대입니다. 암세포는 우리가 알다시피 매일매일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타민 C와 서로 같이 먹어주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고, 따라서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방법만 실천하셔도 약통에 있는 약들 가지수를 줄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호박이 성형외과 원장이자 반호 웰리스 클리닉의 원장인 반재상 원장입니다. 암의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암도 결국은 노화란 관계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암이 생기진 않죠.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 암의 가장 호발 연령이 60대입니다. 그러면 노화랑 결국 암이랑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C는 면역하고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면역세포들은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게 되면요, 면역세포의 세포막이라든가 면역세포의 DNA라든가 이런 데가 손상이 되면서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암세포는 우리가 알다시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의 육체 깊은 곳에서 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요한 바다 아래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검은 거품과도 같습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생명의 설계도인 DNA가 복제되는 그 수억 번의 경이로운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아주 미세한 오류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 오류를 품은 돌연변이 세포들, 즉 암세포의 씨앗들은 매일같이 우리의 혈관과 조직 사이를 은밀하게 파고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 암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 숨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위대한 수호자들, 즉 면역세포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맹렬한 전투를 치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혈류를 타고 순찰하며 가장 미세한 이물질이나 변이된 세포를 찾아내어 가차없이 소멸시키는 생명의 전사들입니다. 하지만 이 강인한 전사들에게도 치명적인 천적이 존재합니다. 바로 활성산소라는 이름의 파괴자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는 대가로 만들어지는 이 불완전하고 굶주린 산소 분자들은 주변의 정상적인 세포들로부터 무자비하게 전자를 빼앗아 자신을 안정시키려 하는 맹독성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파괴자들이 면역세포를 향해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하기 시작하면 굳건했던 면역세포의 외벽인 세포막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갈라지며 종국에는 생명의 중추인 DNA마저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무기가 망가지고 갑옷이 부서진 전사는 더 이상 적을 뵐 수 없듯 산화 스트레스라는 융단 폭격을 맞은 면역세포들은 그 본연의 기능과 활력을 처참하게 상실하고 맙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구원자처럼 등장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단순한 영양소를 넘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지탱하는 가장 견고한 방패이자 생명의 빛입니다. 비타민 C를 체내에 충분히 채워준다는 것은 활성산소의 굶주린 아가리에 기꺼이 자신의 전자를 내어주어 그들의 파괴적인 분노를 잠재우는 고귀한 희생양을 투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타민 C가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이 경이로운 과정 덕분에 우리의 면역세포들은 상처 입지 않고 온전한 힘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날카로운 검과 튼튼한 방패를 잃지 않은 면역세포들은 매일같이 돋아나는 암세포의 싹을 초기에 무자비하게 짓밟고 제어할 수 있는 압도적인 통제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세포가 노화의 강을 건너며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그 위태로운 변곡점마다 비타민C가 깊숙이 개입하여 오류의 사슬을 끊어냅니다. 이 작고 투명한 분자가 암세포의 억제와 생명 연장이라는 거대한 기적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은 인체의 신비가 보여주는 가장 경이로운 섭리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산화와 항산화의 치열한 전쟁은 비단 암이라는 질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삶을 소리 없이 갉아먹는 무서운 재앙, 당뇨병의 이면에도 이와 동일한 파괴의 메커니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강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췌장, 그 중에서도 랑게르한스 섬이라 불리는 미세한 세포 군락은 생명의 에너지인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밀어넣는 황금 열쇠, 인슐린을 주조해내는 신성한 공장입니다. 그러나 이 섬세하고 정교한 인슐린 생성 세포들 역시 활성산소라는 거센 폭풍 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산화 데미지, 즉 보이지 않는 녹이 쓸어가는 과정 속에서 췌장의 세포들은 서서히 활기를 잃고 급격한 노화의 두스로 빠져듭니다.
공장이 낡고 기계가 병들어가니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와야 할 인슐린의 분비량은 메마른 샘물처럼 줄어들고 맙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어렵게 분비된 인슐린마저도 활성산소의 맹독에 의해 상처 입은 세포들의 수용체에 제대로 들어맞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당뇨병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핏빛 장막 뒤에는 항상 활성산소의 잔혹한 공격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당뇨 환자들의 혈액을 채취하여 들여다보면 포도당이 적혈구의 헤모글로빈과 엉겨붙어 끈적끈적하게 변해버린 당화혈색소의 수치가 기형적으로 치솟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비타민C는 이 끈적한 절망의 지표인 당화혈색소의 생성마저 강력하게 억제하는 마법 같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뇨병이 진정으로 두려운 이유는 높은 혈당 수치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당뇨 환자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진짜 사신 스셔는 바로 합병증입니다. 꿀처럼 끈적해진 혈액이 쉼없이 혈관벽을 긁고 지나가며 일으키는 만성적인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는 탄력 넘치던 생명의 파이프인 혈관을 메마른 나뭇가지처럼 딱딱하고 부서지기 쉽게 만들어버립니다. 모세 혈관이 막혀 시력을 잃고 신장이 망가지며 발끝의 세포들이 검게 괴사해가는 이 끔찍한 붕괴의 과정을 극적으로 늦추고 혈관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결정적인 방어선이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만성적인 산화 스트레스라는 맹렬한 불길에 휩싸인 당뇨 환자의 혈관 속에서 비타민 C는 차가운 소방수처럼 활약하며 합병증으로 향하는 죽음의 시계를 멈춰 세우는 기적을 행합니다. 하지만 당뇨라는 질병은 참으로 교활합니다. 혈중에 포도당이 넘쳐나면 놀랍게도 포도당과 분자 구조가 매우 흡사한 비타민 C는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문을 포도당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아무리 많은 비타민 C를 입으로 삼켜도 정작 그것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세포의 심장부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겉돌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뇨병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분들은 그 막혀버린 문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막대한 양의 비타민C의 폭격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혈관은 매 초마다 맹렬한 산화 스트레스에 타들어가고 있으며 혈관의 노화는 일반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속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끈을 붙잡기 위해 당뇨 환자들에게 고용량의 비타민C는 선택이 아닌 절대적인 생존의 조건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 항산화라는 거대한 우주 속에서 비타민C가 차지하는 독보적인 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건강을 향한 갈망으로 글루타치온, 비타민 E, 코엔자임, Q10 등 수많은 항산화 물질들을 찾아 헤맵니다. 그 중에서도 글루타치온은 항산화 네트워크라는 정교한 톱니바퀴 속에서 비타민 C와 피를 나눈 형제처럼 긴밀하게 엮여 있는 핵심 물질입니다. 특히 우리의 영혼과 기억이 깃든 신성한 영역,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있어 글루타치온은 절대적인 수호신입니다. 뇌는 엄청난 양의 산소를 소비하는 만큼 활성산소의 공격에도 가장 취약하며 이 공격이 누적되면 뇌세포가 파괴되어 파킨슨병이나 치매 같은 영혼을 갉아먹는 참혹한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이 비극을 막기 위해 글루타치온은 뇌세포를 대신해 활성산소의 칼날을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하지만 고귀한 희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적의 독을 흡수한 글루타치온은 스스로 산화되어 검게 타버린 재처럼 변해버리고 더 이상 항산화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바로 이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비타민C가 찬란한 빛을 발하며 등장합니다. 비타민C는 자신의 전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어 죽어버린 글루타치온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고 다시금 강력한 항산화의 전사로 부활시킵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환원이라고 합니다. 즉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을 함께 섭취한다는 것은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소모품이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를 살려내며 영원히 순환하는 불멸의 방어막을 우리 몸속에 구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물질이 결합할 때 뿜어내는 시너지는 단순한 덧셈이 아니라 폭발적인 곱셈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와 연관하여 시중에 떠도는 종합비타민 무용론 혹은 종합비타민 유해론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비타민을 먹었는데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코펜하겐 쇼크 같은 섬뜩한 연구 결과들을 접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충격적인 결과의 이면에는
매우 정교하고도 무서운 생화학적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에 함유된 비타민 E나 비타민 A 같은 지용성 항산화제들은 활성산소를 만나면 기꺼이 자신의 전자를 내어주며 훌륭하게 세포를 방어합니다. 그러나 전자를 잃어버린 순간 이 영웅들은 끔찍한 괴물로 돌변합니다. 스스로가 전자가 부족해진 라디칼 상태가 되어 이제는 도리어 우리 몸의 정상세포를 뜯어먹고 공격하는 독성 물질이자 새로운 활성산소로 타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지용성이라는 특성 탓에 소변으로 쉽게 배출되지도 않고 체내의 지방 조직에 깊숙이 쌓여가며 서서히 우리 몸을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 끔찍한 타락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비타민 C입니다. 타락한 비타민 E가 세포를 공격하기 직전 비타민 C가 번개처럼 나타나 자신의 전자를 희생하여 비타민 E를 다시 본래의 선한 항산화제로 되돌려 놓습니다. 만약 비타민 C라는 구원자 없이 종합 비타민만 덩그러니 삼키게 된다면 당신은 돈을 지불하고 시한폭탄을 삼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종합 비타민이 약속하는 그 화려한 효능의 만찬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의 폭주를 제어하고 생명을 불어넣어줄 지휘관 비타민 C를 함께 투입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영양학의 기본을 넘어선 생명의 정교한 오케스트라를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지휘의 법칙입니다. 최근 의학과 생명공학의 눈부신 발전은 비타민 C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혁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앞타민 C, 앱타민 C와 리포줌 비타민 C 같은 차세대 기술의 결정체들입니다. 비타민 C는 본디 훌륭한 물질이지만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불안정하여 공기와 빛 그리고 체내의 거친 환경 속에서 목표물에 도달하기도 전에 쉽게 산화되어 버린다는 점입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간 병사가 적을 만나기도 전에 총알을 다 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활성산소가 들끓는 전장에서 비타민C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환원형이라는 순수한 상태를 유지한 채 목표 지점까지 도달해야만 합니다. 이 연약한 비타민C에 무적의 갑옷을 입힌 것이 바로 앞타머 에이피테이멜 기술입니다. DNA나 RNA의 단일 가닥으로 이루어진 이 초정밀 분자 구조체 앞타머는 비타민C를 품속에 꼭 끌어안고 완벽한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위장의 거친 위산과 혈액 속의 혼돈을 뚫고 나가는 동안 앞타머는 비타민C가 단 한 방울의 힘도 허비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합니다. 그리고 피부의 진피층, 두피의 모낭, 뇌의 깊은 신경망 등 비타민C가 진정으로 활약해야 할 운명의 장소에 도달하는 바로 그 순간 앞타머는 품을 활짝 열어 순도 100%의 환원형 비타민C를 폭포수처럼 쏟아냅니다. 이 기술은 마치 최첨단 스텔스 폭격기가 적의 레이더망을 뚫고 들어가 목표물의 심장부에 정확히 구호물자를 투하하는 것과 같은 경이로운 전달력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뇌세포는 맑아지고 피부는 탄력을 되찾으며 두피는 생명력을 뿜어내는 폭발적인 효능의 극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앞타머가 비타민C의 체내 생존 시간을 기적적으로 연장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수용성 비타민C는 섭취 후 혈액 속을 떠돌다 불과 6시간 남짓이면 신장의 여과망을 거쳐 소변으로 덧없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혈중 농도가 롤러코스터처럼 치솟았다가 차갑게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이죠. 하지만 앞타머와 결합된 비타민C는 다릅니다. 이 영리한 분자는 단순히 혈액 속에 머무는 것을 넘어 세포막에 존재하는 비타민C 수용체를 자극하고 문을 활짝 열어젖혀 비타민C를 세포의 깊은 내면으로 밀어넣습니다. 물 혈액 속에 떠 있으면 쉽게 쓸려 내려가지만 안전한 요새 세포 속에 자리 잡은 비타민C는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머물며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생명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비타민C의 작용 시간을 비약적으로 늘려주는 이 혁명적인 기술 덕분에 저는 진정한 치유와 항노화를 갈망하는 분들에게 앞타민C를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생명의 묘약을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양리학적인 관점에서 비타민C의 여정을 추적해보면 섭취 후 약 3시간이 지났을 때 혈액 속의 농도가 가장 찬란한 정점에 도달하며 다시 3시간이 지나면 급격히 소멸하여 바닥을 드러냅니다.
즉 우리 몸은 6시간 주기로 끊임없이 밀물과 썰물처럼 비타민 C의 파도를 겪게 됩니다. 게다가 비타민 C는 그 이름 아스코르브산에서도 알 수 있듯 본질적으로 강한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위장 점막이 얇거나 염증을 품고 있는 분들이 빈속에 이를 삼켰다가는 마치 상처에 레몬즙을 뿌린 듯한 날카로운 속쓰림에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리적 주기를 완벽하게 보완하는 가장 이상적인 복용법은 바로 하루 3번의 식사 시간에 맞추어 비타민 C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도중이나 직후에 비타민 C를 넘기게 되면 위장 속에 든든하게 채워진 음식물들이 훌륭한 완충제 역할을 하여 산성의 자극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줍니다. 동시에 대략 6시간 간격으로 비타민C가 체내에 공급되므로 24시간 내내 당신의 혈관 속에는 든든한 항산화의 방어벽이 한치의 빈틈도 없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용량의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갖습니다. 저는 건강한 삶을 위한 이상적인 용량으로 한 번에 2기씩 하루 3번 총 6과의 섭취를 권장합니다. 누군가는 하루에 6급이라니 간이나 신장이 망가질 정도로 너무 과도한 양이 아닌가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자연의 섭리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포유류 중에서 오직 인간과 원숭이 같은 영장류 그리고 기니피그 등 극소수의 종만이 체내에서 비타민C를 스스로 합성하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개나 고양이, 초원을 달리는 말과 숲의 포식자들은 모두 자신의 간에서 포도당을 원료로 삼아 엄청난 양의 비타민C를 뿜어냅니다. 체중 1kg당 생성량을 사람의 체중으로 환산해보면 동물들은 평온한 상태에서도 하루에 10kg에서 15kg라는 막대한 양의 비타민C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받거나 병에 걸리면 그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동물들의 유전자가 그토록 막대한 에너지를 들여 비타민C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단 하나, 생존을 위해 그만큼의 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진화의 과정 속에서 비타민C 합성 효소를 잃어버린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심각한 비타민C 결핍증을 앓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루 6글이라는 양은 동물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15지가에 비하면 오히려 턱없이 부족하고 초라한 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알약이나 가루로 섭취하는 이 육감은 과잉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연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최소한의 처절한 몸부림인 셈입니다. 그러니 비타민C를 단순한 영양제가 아닌 생존의 필수품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주머니 속에 가방 한 구석에 항상 비타민C를 부적처럼 품고 다니십시오. 화려한 식당에서 외식을 할 때도 바쁜 업무에 쫓겨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울 때도 결코 잊지 말고 비타민C를 몸속에 불어넣어 주십시오. 만약 위장이 예민하여 처음부터 2기라는 양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무리하지 말고 식사 때마다 1기씩 조심스럽게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조차 힘들다면 아침에 1기, 저녁에 1기로 내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십시오. 서서히 위장이 그 산성에 익숙해지고 세포들이 비타민C의 축복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점진적으로 양을 늘려가 마침내 2지씩 3번이라는 황금의 레시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 작고 단순한 습관 하나만 당신의 삶에 깊숙이 뿌리 내리게 하더라도 훗날 당신의 침대 머리맡에 쌓여갈 수많은 처방약들의 가지수를 극적으로 줄여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한 식탁 위에도 비타민C의 찬란한 보고 보fu들이 숨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은 태양의 에너지를 붉게 머금은 빨간 파프리카입니다. 아삭한 식감 속에 숨겨진 이 붉은 보석은 단 100끼 속에 무려 190mg라는 경이로운 양의 비타민C를 품고 있습니다. 이는 레몬이나 오렌지를 가볍게 뛰어넘는 압도적인 수치로 식탁 위에 파프리카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대자연이 빚어낸 순수한 항산화의 정수를 흠뻑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과일의 제왕이라 불릴 만한 골드 키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거친 껍질 속에 황금빛 과육을 숨기고 있는 이 과일은 100g당 90에서 160mg에 달하는 고농축 비타민C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골드 키위의 진정한 마법은 비타민C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황금빛 과육 속에는 육류의 질긴 단백질 사슬을 무자비하게 끊어내고 분해하는 강력한 천연 소화 효소인 액티니딘이 풍부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진 고기를 배불리 먹고 난 후 위장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질 때 골드 키위 하나를 베어 물면
꽉 막힌 소화관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듯 위장의 부담이 마법처럼 씻겨 내려갑니다.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현대인들에게 골드 키위는 소화의 구원자이자 비타민C의 완벽한 공급원입니다. 이 밖에도 척박한 땅을 뚫고 올라오는 강인한 생명력의 상징, 브로콜리와 케일 같은 짙은 녹황색 채소들의 잎맥 사이사이에는 엄청난 양의 비타민C가 혈관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이 푸른 생명력들을 매일의 식탁에 초대한다면 우리는 가장 자연스럽고 우아한 방식으로 질병의 그림자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그들의 피부에 새겨진 시간의 흔적을 지우고 젊음을 되찾아주는 성형외과 전문의이자 항노화 전문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젊음이란 메스를 들어 처진 피부를 위로 힘껏 끌어올리고 주름진 골짜기를 팽팽하게 채워넣는 겉모습의 조작술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제가 수술실에서 행하는 예술의 일부이긴 합니다. 하지만 피부 조직의 가장 깊은 곳, 콜라겐의 기둥이 세워지고 세포가 호흡하는 진피층의 거대한 우주를 들여다보면 그곳에서 피부의 탄력을 빚어내고 무너진 세포를 재건하는 진짜 창조주는 수술용 칼이 아니라 바로 비타민C임을 깨닫게 됩니다. 비타민C가 결핍된 피부는 아무리 정교하게 수술을 해놓아도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금세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결국 진정한 의미의 젊음과 아름다움, 즉 항노화라는 거대한 명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근본적인 생명유지 시스템을 관통하는 뼈아픈 진실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매 순간 탐욕스럽게 들이마시는 산소, 이 투명하고 기적 같은 기체가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늙고 병들게 하여 종국에는 죽음의 심연으로 끌고 가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이 수십 년의 연구 끝에 도달한 반박할 수 없는 서늘한 진실입니다. 우리의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수천만 개의 작은 발전소들이 끊임없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이마신 산소는 이 발전소로 들어가 영양분을 태워 우리가 걷고 생각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찬란한 생명의 에너지 ATP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엔진이 매연을 뿜어내듯 이 완벽해 보이는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도 치명적인 배기가스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100개의 맑은 산소를 들이마신다면 그중 야기에서 5%는 에너지를 만드는 대신 궤도를 이탈하여 미쳐 날뛰는 오염된 산소, 즉 활성산소로 변질되고 맙니다. 젊고 건강한 시절 우리 몸은 이 5%의 미치광이 산소들을 제압할 수 있는 항산화 효소 카탈라제 등라는 자체적인 방위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25개의 활성산소가 날뛰면 20개 정도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낸 무기로 가볍게 진압해버립니다. 하지만 진압되지 않고 살아남은 그 극소수의 활성산소 찌꺼기들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혈관을 떠돌며 피부를 팽팽하게 받쳐주는 콜라겐 사슬을 끊어버리고 혈관벽을 갉아먹으며 뇌세포의 기억을 지워버립니다. 수십 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이 보이지 않는 미세한 폭격에 노출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육체는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늙어가는 것입니다. 더욱 절망적인 사실은 시간의 강물이 흘러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체내에서 스스로 방위군 항산화 효소를 생산해내는 능력마저 처참하게 고갈되어 간다는 점입니다. 막아낼 방패는 부서져 가는데 활성산소의 공격은 식습관, 스트레스, 오염된 환경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거세집니다. 이 방어선의 붕괴가 일어나는 시점, 노화의 엑셀러레이터가 미친 듯이 밟히며 가속화되는 현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울 앞에서 목도하는 늙음의 실체입니다. 이 거스를 수 없는 파멸의 굴레 속에서 붕괴되어가는 방어선을 재건하고 활성산소의 맹렬한 불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경이로운 무기가 바로 항산화제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항산화 물질들의 치열한 각축장 속에서 가장 부작용이 적고 가장 구하기 쉬우며 세포의 수호자 역할을 끝마친 뒤에도 독성 물질로 타락하지 않고 깨끗하게 몸 밖으로 사라져주는 완벽하고도 고결한 물질. 그것이 바로 제가 이토록 목이 터져라 강조해 마지 않는 절대적인 항노화의 성배, 비타민 C입니다. 현대인의 노화 시계는 활성산소라는 태엽에 의해 감겨 돌아갑니다. 그 태엽을 멈추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야만 합니다. 비타민 A, 비타민 E 같은 훌륭한 지용성 항산화제들도 분명 자신의 역할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그들은 임무를 다한 뒤
스스로가 폭주하는 맹독성 라디칼로 변이하는 치명적인 양날의 검입니다. 하지만 비타민 C는 다릅니다. 그는 다른 항산화제들의 타락을 막아주며 끝없이 자신의 전자를 희생하여 활성산소를 물로 환원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나면 인체에 어떠한 찌꺼기나 독성도 남기지 않은 채 소변이라는 맑은 강물에 섞여 미련 없이 우리의 몸을 떠나갑니다. 이토록 안전하고 이토록 강력하며 이토록 헌신적인 분자가 우리 곁에 그토록 싼 값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인류에게 내려진 가장 위대한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노화를 연구하고 아름다움을 조각하는 의사로서 저는 진정한 안티에이징의 해답이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첨단 레이저 기기나 값비싼 줄기세포 주사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가장 밑바닥, 세포가 숨을 쉬고 전자가 오가는 그 치열한 마이크로의 세계를 평정하는 것, 활성산소의 잔혹한 공격으로부터 내 몸의 DNA와 혈관을 지켜내는 매일의 숭고한 의식. 그 중심에 서 있는 비타민 C야말로 현대과학이 입증해낸 세상에서 가장 값싸고 위대한 생명의 보약이라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 생명의 섭리를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식탁 위를 수놓는 붉은 파프리카와 황금빛 키위의 생명력을 감사히 취하시고 주머니 속 비타민C 한 알이 내 몸의 면역세포를 무장시키는 든든한 방패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아가 앞타민이라는 과학의 진보가 이루어낸 새로운 차원의 비타민C를 통해 암이라는 두려운 그림자와 당뇨라는 끈적한 퇴임, 그리고 시간의 무게가 짓누르는 노화의 압력을 거뜬히 이겨내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가 활력으로 진동하고 맑은 혈액이 온몸을 거침없이 내달리며 세월의 흐름 앞에서도 결코 시들지 않는 진정한 청춘의 에너지를 만끽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길고도 깊은 생명의 이야기를 여기서 가름하고자 합니다.